설명드린 바와 같이 페널티가 있으며 그로 인해 신고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행남의 킥입니다. 전기공사 면허를 통해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정보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은 괜찮겠지만 면허 등록 후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투자 대비 매출이 많이 늘지 않은 기업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인데요. 신고기간에 따라 벌금이 나오게 되고 최악의 경우 전기공사 면허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관련 법규는 무엇이며 벌금은 어떻게 나오고 서류는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세요. 고고싱! 전기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에 공제조합 출자금 3,750만원까지 해서 약 2억 원의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면허가 등록되고 나서 자본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자본금을 야금야금 쓰다 보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도록 흑자가 나지 않고 자본금이 줄어든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공사 면허 등록 후 3년 차가 되면 전기공사협회에서 팩스가 한 장 오게 됩니다. 전기공사 등록기준 신고 안내서인데요. 바빠서 대충 보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다 보면 등록기준 신고를 못하게 되고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업진단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은 획일적으로 기업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매출이 떨어진 기업이 기업진단을 받게 되면 전기공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1억 5천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데요. 공문을 토대로 설명드리면 등록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전기공사협회 관할 시, 도회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기공사업을 최초 등록한 후 3년이 경과된 전기공사업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고기간은 등록한 지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예시로 등록일이 2020년 9월 23일인 경우 2023년 9월 23일부터 2023년 10월 22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3만 원으로 등록기준 신고 접수처는 관할 협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요청하는지 관련 법규와 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기공사업법 제28조 1항 및 제5항, 제4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등록기준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간별로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신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0일 초과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0일 초과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페널티가 있으며 그로 인해 신고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준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 등록 수첩 원본 및 사용 인감을 지참해서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서류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요. 양식 다운로드 경로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좌측 회원사 전용 전기공사업 등록 업무 안내 등록 기준 관련 양식 다운로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번호는 전기공사업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등록번호는 법인 기업의 경우 등기부 등록상에 법인 등록번호 기재하시면 되고요. 개인의 대표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연원일은 전기공사업 등록 수첩상에 등록 일자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류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함부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서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이 사업 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등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납입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4번만 제출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업 진단 보고서인데요. 한부가 필요합니다. 진단 기준일은 등록 기준일 기준으로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세무법인, 세무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 등의 진단 발급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장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해당 세무사에서 소개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단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4번도 첨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입니다. 등록 기준 신고 대상 업체에 하나요. 정기공사 공제조합의 인터넷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경로는 정기공사 공제조합에서 인터넷 영업점 로그인을 한 후에 예치 출자 업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정보 입력 후 신청, 심사 후 처리 완료가 되면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에 25% 3,750만 원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정기공사업 수첩 앞면 스캔하여 관할 지점에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를 해야 됩니다. 등록 신고 기간 기재된 내용 확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기공사 기술자 명단 작성인데요.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기술자 보유 증명서 발급 후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등재되어 있는 기술자를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순으로 입력을 하시고 비고란에 학력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자를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정기공사 기술자 경력증입니다. 5번 사항의 명단 기술자들의 경력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기존 경력자 수첩에서 사진이 있으나 새로 변경된 전자수첩에는 사진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자 본인이 사진을 직접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등록된 기술자의 사진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니 이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기술자별 경력증 발급받는 방법도 설명드릴 텐데요. 한국전기공사협회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퀵 메뉴에 온라인 증명 발급, 증명서 신청, 인정기술자 발급 증명서, 정기공사 기술자 경력증, 기술자별로 한 부씩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기공사 기술자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입니다. 5번의 명단 기술자들의 증명서 발급에 해당되는 건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쉽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사무실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 및 소유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가 소유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재임대의 경우에는 원임대 계약서 사본, 재임대 동의서, 재임대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동일 주소지나 같은 건물, 같은 층에 타 공사업이나 여러 사무실이 있어서 제출 서류만으로 정기공사업의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나 사무실 평면 축적도, 사진, 도면 등의 제출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제 9호, 별지제 8호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건물은 제외하는데요.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 축적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사무실 사진인데요. 내부 사무실 사진이 한 장 필요합니다. 간판 사진 한 장, 외부 건물 전경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정기공사업 등록 수첩인데요. 기존 회사 등록 수첩의 경우 1, 2페이지에 사본 한 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정기공사업 이외에 타 면허가 있는 경우인데요.
면허증 및 면허 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이나 소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3년차까지는 적자가 나더라도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를 잘 맞춰 두셔가지고서 적자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셔야 되고요. 또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자본금을 좀 더 늘려서 그 1억 5천 이상은 꼭 맞춰 두셔야지만 면허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문제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